안녕하세요. 2024년 경찰 1차 형사법 19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고요. 배임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임죄. 배임죄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좀 긴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배임죄가 판례가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 나오면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2번 지문하고 한 4번 지문 정도, 3번 지문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좀 중상 정도는 되는 난이도입니다. 뭐 상이라고 해도 뭐 그럴만해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잘 풀어보고 배임죄 그리고 판례들은 체크를 잘 해두세요. 기출 표시를 해두시고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저도 지금 교재를 계속 좀 손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뭐 언제 여러분들 앞에 대면으로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좀 빨리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교재에는 제가 한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제가 이제 기출 작업하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기출 문제 풀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제 교재에 있는 판례에다가도 이렇게 기출 표시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기출로 출제가 됐었다. 물론 제 교재에 있는 판례들은 다 출제가 됐던 판례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한 10년, 뭐 10년 정도로 가야 되겠네, 이제는. 한 10년치 정도를 쭉 기출됐던 것들을 거의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새로 거기 제 교재에 없는 판례가 나왔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판례가 많아요. 아니면 아주 오래된 판례거나 거진 다 제 교재에 있는 판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최신 판례는 물론 당연히 나오고요. 최신 판례는 아마 제가 뭐 2026년도에 교재를 발간을 했으면 아마 26년도 판례들은 제 교재 없겠지만 제가 기출 최신 강의를 당연히 병행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최신 판례 그리고 제 책 이렇게 보시면 거의 판례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물론 100% 장담은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 판례 예를 들어서 한 뭐 판례가 100개 출제됐다 시험에 그러면 한 90개 이상은 제 책에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그 뭐 한 다 대여섯 개 정도 이 정도는 제 교재에 없는 그런 판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여섯 개에서는 없는 판례임에도 뭐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판례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이 배임죄와 관련된 이 판례들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판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던 판례들은 그 타이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형광펜으로 잘 칠해두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챙겨서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시험 공부의 범위를 줄이려고 하면 안 돼요. 초반에는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외연이 넓어지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압축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보면 19번 배임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채무자 갑이 자신의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A와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이야. 자, 동산입니다. 동산 사실상 물론 동산 중에 등록을 요하는 동산이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A에게 양도담보 설정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B에게 처분했어요. A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B에게 처분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죠? 약간 이중양도의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판례는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 양도담보 설정 계약에서의 이중 매도는 이중 처분은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타인의 사무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수분양권 일종의 채권이죠. 어떤 물권적 권리긴 한데 물권적 권리이긴 하지만 이게 물권적 청구권 같은 거죠. 수분양권 매도인 갑이 수분양권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 A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해하지 않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해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목적으로 미리 B에게 처분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 갑에게 배임죄의 기소범이 성립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수분양권 매도의 갑이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A에게 주지 않고 B에게 처분한 경우 이거 자기 사분하는 거예요. 따라서 배임죄의 기소범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대표권을 남용. 자, 대표권 남용은 일단 배임 행위죠. 근데 임무에 위반하여 A 주식회사 명의의 약소보험을 발행했고, 근데 그 사정을 몰라요, B가. 약소보험을 발행했는데 이 남용 행위에 대해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무조건 이거는 위험 발생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에요. 이행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일단은 사정을 몰랐다고 하면 배임죄는 기소법이 성립한다고 봐야 돼요. 이미 위험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 사정을 알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정을 알았다고 하면 일단은 이거는 배임죄의 기소법이 성립할 수 없어요. 다만 어음채무가 이행돼 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돼 버리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기소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을 알았다면 이때는 배임죄의 미수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얘기기 때문에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래서 이 판례에 있다 한번 제가 자세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네 번째, 갑이 A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갑 소유의 아파트의 A명의 사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약정하였음에도 B에게 채권 최고액을 12억 원을 하는 사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거예요. A의 명의의 사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해놓고서 B에게 채권 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사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거 뭐죠? 의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따라서 배임죄 기소범이 아니라 무죄예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최신 판례들이에요. 대부분 최신 판례들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사무냐 자기 사무냐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해서 요거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시면, 자, 다수의견이죠. 제가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 대표이사가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 부담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회사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의 발생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 부담 행위로 실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위로 임무 이외의 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는 착수한 거기 때문에 배임죄의 미수범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상대방이 이 대표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때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일단은 실행에 착수를 한 거기 때문에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는 거예요. 미수범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형광펜 한번 해볼까요? 미수범이 된다. 미수범. 아시겠죠? 미수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 그 의무 부담 행위가 회사에 대해 유효한 경우,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었어. 그 채무가 현실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상대방이 알지 못하여서 유효한 경우, 의무부담 행위가 회사에 대해 유효한 경우, 이때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때는 그래서 뭐다?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3번. 3번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4번 판례는 이거 뭐죠?
요거죠, 요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일종의 채권적 권리를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상, 타인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판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답은 몇 번이었죠? 답은 아까 요거였나요? 3번. 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를 했고 사정을 몰랐으면 일단은 이거는 기수에 이른 거다.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이 됐든 안 됐든. 요거죠, 3번. 아시겠죠? 네, 그래서 3번 판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내용까지, 그 법리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딱 정리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을 때, 몰랐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몰랐을 때 이렇게 나눠야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몰랐을 때. 몰랐을 때는 배임죄 기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배임죄의 미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